안녕하십니까. IPO 도바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개드릴 내용은 가상화폐가 글로벌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해당되는 부분을 저희가 분석해서 이번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최근에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변동성 지수 빅스 값은 올라갔고요. 자산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둘 간에 어떤 연결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저희가 이 가상화폐 가격이 떨어졌을 때 짚어보는 그런 구간들을 봐주시게 된다면 분명히 가상화폐 가격이 조정받거나 부정적인 코멘트가 났을 때 시장 변동성이 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유동성입니다. 즉, 이 유동성 자체가 그런 가상화폐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동성을 누가 만들어냈느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화폐가 만들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는 예전에 가치가 0이거나 한 10불, 20불, 30불, 많이 거래됐을 때 100불 정도 거래가 되다가 지금은 5만 불,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4,000불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즉, 신용 창출이 가상화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신용 가치 창출이 일어나면서 시장에 급격한 유동성을 추가적으로 제공했습니다. 왜냐하면 없던 돈인데 사람들이 마치 있는 것처럼 믿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산 가격이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 자산 가격이 올라간 부분도 있지만 없던 가치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신용 창출에 성공한 셈입니다. 즉, 신용 창출을 성공하면서 유동성이 증가를 했고, 유동성이 증가했기 때문에 자산 가격에 좋은 시그널 형태로 들어왔던 것도 여태까지 저희가 봤던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신다면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금융시장을 충격적으로 빠뜨렸습니다. 왜냐하면 가상화폐가 신용 창출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 뒤에 연결이 일어나게 되는데 실물시장하고 연결됩니다. 그 금융시장 내에서만 놀게 되면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 실물시장하고 연결을 하는 코멘트가 테슬라 CEO인 머스크 입에서 나왔습니다. 결제수단으로 채용해주겠다. 즉, 현물하고 바꿔주겠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신용 창출을 통해서 버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만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가치로도 인정을 받는구나. 실물자산하고 거래를 통해서 가격 교환이 일어나는 시그널을 줌에 따라서 더 이런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 1년 사이에 혁신 기술지수, 저희가 알고 있는 익스포넨셜 테크놀로지 혹은 아크 ETF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기업들의 바스켓 자체가 약 70%에서 80% 가까운 가격을 1년 만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클린 에너지 지수라고 하는 그 재생에너지에 관련된 테마들이 거의 90% 넘는 상당히 높은 성과를 이루어줬습니다. 그 기저에는 이런 유동성 효과가 분명히 존재했고, 이렇게 실무시장하고 연결해줄 수 있는 신용 창출 기능에 대한 강력한 백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모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런 유동성이 깨지고 있고 이런 신용 창출 기능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변동성은 높아졌습니다. 변동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자산 가격에 어떤 부담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렇게 됐을 때 비트코인하고 관계가 높은, 그리고 비트코인과 동일시되는 이런 자산들은 위험한 자산으로 구분해서 보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짚어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혁신기술지수, 글로벌 클린 에너지 지수, 이런 것들이 좋고요.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 주식지수 중에는 나스닥 지수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고, 특히 보셔야 될 것들이 선진국 중에서는 일본 주식지수가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자산들은 뭐가 있나? 채권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화폐로서의 어떤 경쟁을 달러와 비트코인이 해왔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가 역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네거티브한 상관계가 낮은 구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안전한 자산이라고 한다면 이런 자산들이 될 것 같고요. 위험한 자산이라고 한다면 위에 있는 자산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정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다는 가정에 한했을 때
그런 부분이고요.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이 강세를 보인다고 한다면 이런 지수들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있는 시점에서는 변동성 지수값이 꽤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리스크가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이고 유동성이 없어지면서 이런 시장 창출 기능, 가상화폐를 통한 시장 창출 기능에 대한 의구심이 지금 많이 불어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심히 좀 쳐다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도 저희가 글로벌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나 그리고 글로벌 주식 포트폴리오나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위험 자산을 주로 구성해서 투자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어느 정도 줄여서 이런 변동성이 증가해서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부분을 지금 어느 정도 해지를 하거나 자산 배분을 통해서 벌려놓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비트코인이 떨어진다고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비트코인 가격 조정에 따른 변동성이 자산 배분은 이제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포트폴리오에는 이런 부분을 대응하고 있고,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상관관계 높은 자산을 어느 정도 투자를 할 때 유심히 비트코인의 가격의 추이도 같이 살펴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투자할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좀 급하게 만든 자료들이라 데이터 자체는 최근 것들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러한 상관관계가 만약에 깨지거나 아니면 조금 변동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해서 다시 영상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일으킨 신용 창출 기능 이후에 비트코인이 감소시킬 수 있는 신용 감소 기능 역시 추후에 잘 지켜보고 저희도 업데이트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